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베리머니의 강성호입니다. 시청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땡큐베리머니 47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투자 시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투자 핫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라클을 중심으로 AI 설비 투자 과열과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을 키운 건 이른바 오라클 쇼크였습니다. 오라클이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핵심 투자자인 사모신용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이 투자해서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오라클이 오픈 AI와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으며 추진하던 핵심 프로젝트로 최근 AI 설비 투자 과열 우려 속에 대출 조건이 크게 강화되자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파로 AI와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투매가 확산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급락했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는 4% 안팎, ASML과 AMD, 램리서치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5% 넘게 떨어지며 9월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밀렸고 오라클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도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술주가 흔들리는 사이 자금은 가치주와 전통 산업주로 이동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2%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을 두고 AI 성장 자체보다는 막대한 설비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핫 키워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AI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꼭 챙겨가야 할 키워드는 바로 연금입니다. 자, 오늘 키움 투자자산운용 연금의 신 김명진 수석 나왔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님은 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네. 낙엽이 많이 지긴 했지만 이런 날씨가 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 제가 경제방송 오래 해서 그런지 네. 배당주 이야기 하거든요, 원래 이럴 때. 네네네. 네, 배당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쵸. 배당주도 가을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연말이니까 따뜻한 이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도 좀 그러세요? 있죠. 네. 맞습니다. 보면은 요즘에 뭐 트리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저는 뭐 크리스마스도 되게 좋지만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RP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 잘 들어는 봤는데. 네, 맞아요. 이 인생에 잘 접목이 안 되는. 맞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광고도 맞아요. 진짜 많이 하고 또 주변에서 나 갖고 있는데 너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도 하시면서 야,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올해 가기 전에 추가로 좀 납입을 더 해볼까? 라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 IRP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핵심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IRP 저도 듣기는 많이 좀 들어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지금 채팅창에도 키키님께서 IRP 딱 필요한 컨텐츠네요.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수석님 반갑다라는 채팅창도 쫙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IRP 어떤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해볼까요? 이게 오늘은 이제 IRP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IRP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딱 필요한 두 개네요. 맞습니다. 이게 상품을 잘 운용하면은 나중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단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IRP 이거 지금 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혹시 아나운서분님 청약통장 갖고 있으세요? 그럼요. 그렇죠. 새 집을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네. 이게 IRP가 왜 필요하냐면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둬요. 그러면은 퇴직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퇴직금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 IRP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IRP 통장이라고 하니까 이거 금융상품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름에도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IRP의 우리나라 이름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즉 나라에서 만든 제도라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IRP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은 나 퇴직할 때 만들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왜요? 나라에서는 이거를 미리 만들어서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주고 내가 미리 만들어서 저축을 하다 보니까 나의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좀 만들으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리 만드는 거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네. 또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이거를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액공제라는 거 있는데 아나운서분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연말정산이나 뭐 종합소득세 신고 저는 해보셨어요? 프리랜서라서 5월에 그렇죠.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그러면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할 때 세금을 더 내야 될 때도 있고 돌려받을 때도 있고. 전 아직까지는 좀 돌려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게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가끔씩 더 뱉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뱉어낸다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IRP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거 이런 연말 정산을 하거나 말씀하셨던 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나라에서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이냐? 선물.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선물을 주냐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얼만큼 혜택을 주냐? IRP에 미리 만들어서 아까 전에 좀 납입을 해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넣은 금액에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나의 소득의 16.5 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소득을 계산을 해서 16.5% 또는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의 혜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좀 없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이 장표에 각 급여 구간별로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령, 소득 요건 상관없이 9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금 핵심적인 거는 지금 빨리 은퇴해서 굳이 하지 말고 빨리 해놔서 세액공제라는 것도 같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앞서 여기 9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900만 원 초과해서 불입한 금액은 그럼 혜택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IRP라는 거는 최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냐면 1,800만 원까지 넣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900만 원을 초과해서 불입하신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그 비과세 혜택을 나라에서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금 해보셨을 거예요. 적금 해보면은 이자 소득세를 만기 때 이제 통장에서 수령할 때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자 소득세가 15.4%나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세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아무래도 자유롭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말씀드렸던 최대 불입 가능액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IRP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IRP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미리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 채팅창에도 세액공제 중요. 맞죠. 세금은 무조건 절약하는 게 답이라고 현우그님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인가 같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또 예민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IRP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거 빨리 만들어서 슬슬 이제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 운용을 하면은 제가 여기 금액을 불입을 했어요. 그럼 이게 알아서 굴러가는 거에 어떤 상품이 있는 거예요? 상품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IRP 불입한 금액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그 선택하신 상품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을 건데요. IRP 제도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크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 있습니다. 정기예금, GIC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럼 개별 주식은 투자할 수 없냐? 이거 궁금하다. 네, 맞아요. 저도 꽤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개별 주식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기예금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죠. ETF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원리금 보장, 실적 배당형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 잠깐 팁을 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성격 검사할 때 MBTI로 검사하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 IRP 안에서 상품 운용할 때 투자 성향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자기한테 잘 맞는 맞아요, 아이템이 맞아요. 딱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맞아요, 잘 맞아요. 선택해서 활용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나의 성향에 맞춰서 IRP를 미리 만들어 놓고 다양한 자산들을 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RP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다양한 상품이 네.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근데 네. 어떤 걸 좀 선택해야 될지 아마 고민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런 네, 맞아요, 분들에게는 어떤 꿀팁이 좀 있을까요? 네, 아마 여기부터 오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제 핵심이다. 네. 한번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IRP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은 언제 쓸 돈이냐? 다음 달 뭐 내년에 쓸 돈이 아니라 노후 자산이라는 그쵸, 거예요. 10년, 20년 그쵸. 굉장히 먼 미래에 쓸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 자산을 준비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쓰는 씀씀이를 먼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 정도,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 정도 그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면서 또 하나가 나중에 내가 쓸 생활비다 보니까 안정성 있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원금은 까먹지 않는 선에서. 그쵸, 그쵸. 근데 안정적인 것도 가야 되고 네. 요새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맞아요.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한다 치면은 이게 한 이제 진짜 저는 50년 더 하고 싶거든요, 일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하실 것 정도 같아요. 되면은 네. 진짜 물가가 얼마나 올라와 있을까요? 그만큼 수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맞아요. 좀 어려운데요, 이건? 네,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도 같이 챙겨야 되는데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쉽지 아니잖아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IRP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요긴한 상품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예요? TDF라는 상품입니다. TDF. TDF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뭐죠? F TDF? 들어가니까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TDF 뭐예요? 예, 이 TDF라는 상품은요,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타겟 오.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은퇴 시점을 정해 놓으면 은퇴 이후의 시기까지 펀드가 알아서 스마트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그런 펀드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이게 네. 왜 가능하냐면은 TDF라는 상품 안에는 큰 펀드 안에 다양한 자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 국면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자산별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알아서.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화면 보시면 지금 붉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뭐냐면은 붉은색은 주식형 자산을 표현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채권형 자산인데요. 처음에는 주식형 붉은색 부분이 되게 많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점점 채권형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붉은색이 점점 줄어들고 파란색이 늘어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자산들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리밸런싱과 분산 투자가 스마트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 알겠습니다. 진짜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바로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밑에 네. 숫자들이 보일 거예요. 뭐 2065, 2060 맞아요. 그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빈티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빈티지. 네. 와인? 아, 뭐 그런 느낌이겠죠?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숙성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게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모든 TDF는 뒤에 이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빈티지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빈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글라이드 패스상 아직은 이게 위험 자산의 비중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높은 비중의 TDF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숫자 이 빈티지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글라이드 패스상 공격적인 자산의 비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빈티지 숫자를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상품의 이름에 걸맞게 나의 은퇴 시기에 맞는 빈티지를 고르셔도 됩니다. 보시는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야 영진아 너는 언제 은퇴할 것 같아? 저는 2040년에 은퇴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키워드림 TDF 2040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2040년을 은퇴 시점으로 잡아서 자산이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040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죠. 남아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공격적인 자산들로 사이즈를 막 키워가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은 붉은색 사이즈가 이제 포션이 좀 크겠죠. 그러다가 2040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퇴 시가 점점 가까워지면은 공격적인 자산은 팔고
빼고 안정적인 채권형 자산, 뭐 안정적인 자산으로 그거를 대신 채움으로써 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그리고 투자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자산별로 리밸런싱이 가능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똑한 펀드 매니저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와, 이해가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아니신 분도 있지만 주식 투자할 때도 젊으신 분들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긴 합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또 이제 어르신 분들도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네네네네. 하지만 뭐 조금 더 그 나이에 맞게끔 더 안정적으로 갈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라는 거 진짜 너무 스마트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주식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식이 지금 열기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TDF는 어떤 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품의 특징이 제가 아까 전에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자산뿐만이 아니라 해외 자산에도 굉장히 폭넓게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키움 투자자산 운용의 키워드림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다이나믹 TDF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 해외 유수의 ETF들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너무 좋다. ETF에 투자가 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ETF라는 상품 자체가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되는데 그 ETF가 담긴 TDF니까 정말 초분산 투자인데 앞에 또 하나가 붙습니다. 글로벌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운용을 하면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여간 귀찮을 게 아닌데 아니죠. 당장에 맞습니다. 지금 내가 주식으로 불릴 거야 하면 뭐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귀찮지만 연금으로 한다라는 거는 많이 차입을 좀 미루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이걸 내가 지금 파는 게 맞나?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고민스러울 때도 되게 많고 그리고 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팔아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가슴을 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TDF라는 상품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로서 이런 부담스러운 결정을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이 펀드 매니저가 대신해주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TDF의 가장 압도적인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키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키움 투자자산 키워드림 다이나믹 TDF도 있으니까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TDF가 IRP 같은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점은 뭐가 있어요? 네,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IRP 같은 연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운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동안 보유해서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내가 은퇴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즉 인출하는 기간 동안에도 똑같이 운용을 해야 돼요. 내가 적립하는 기간에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래서 이 IRP라는 친구는 두 개의 그 시즌이 있습니다. 적립기라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인출기한 돈을 꺼내 쓰는 인출기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인출하는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상품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립기에는 자산을 사이즈를 막 키워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출기 때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될까요? 인출기 때는 조금 안정에 집중? 네, 맞습니다. 인출기 때는 이거를 잘 지키면서 꺼내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생활비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꼬박꼬박 이거 내가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 관리가 가능하고 또 시기에 맞춘 포트폴리오 조정도 내가 아니라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TDF가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인 상품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좀 정리 좀 해보면은 IRP는 근로자가 세액공제 목적으로 미리 개설한 뒤에 장기간 운용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후에 퇴직급여를 수령해서 연금으로 활용하는 적립기, 인출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각 시기별로 IRP 운용 컨셉이 달라야 하고 그 컨셉에 충실한 투자 상품이 바로 TDF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아주 것 깔끔하게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아마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는 그림에 보면은 알록달록 무지개떡같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뭘 갖고 왔냐면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어떠한 자산군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참 되게 다양한 자산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캐치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해당하는 연도에 수익률 1위를 달성한 자산군인데 보시면은 패턴이 없죠.
패턴이 없을 거예요. 오, 미국.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이 너무 뜨거운 시장이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런 패턴이 없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다 보니까 이러한 점에서 TDF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직접 내가 다 못 걸르죠. 네, 맞아요. 리밸런싱이 제가 맞아요, 해주는 건데. 국내외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산이 TDF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자산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운용되는 맞아요. IRP의 특성상 시장의 다양한 흐름을 같이 내가 움직이면서 자산의 사이즈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년 투자도 주식으로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10년 그쵸, 투자도 쉽지 쉽지가 않습니다. 않아서 매일 하루 시장 보고 일일비해서 그럼요, 포트폴리오 바꾸기 십상인데 네, 네. 사실 이 TDF라는 게 직접 리밸런싱을 해준다라는 장점 더 길지 않습니까? 시간도 맞습니다. 30년 최소 30년은 갈 것 같은데 그쵸. 30년 동안에 이 리밸런싱을 해서 트렌드에 맞게 이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네. 저는 너무너무 좋다. 맞습니다. 생각이 아무래도 또 듭니다. 요즘에 또 수명도 길어지고 네. 뭐 정년이 연장된다 어쩐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내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기간도 중요하고 꺼내 써야 되는 인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TDF는 굉장히 연금에 특화된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생명도 늘어나가지고. 네, 맞아요. IRP 2개 파야겠어요. 계좌를 2개 파야겠다. 또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른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 땡큐베리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고 지금 몇 년째 함께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방송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끝났습니다. 25년. 네. 또 마지막으로 함께하게 돼서 저도 너무 저도 영광이었고 오늘 연금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보신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꼭 잊지 마시고 본인의 네. 노후 자산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땡큐베리머니 시청해주신 2025년에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6년에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땡큐베리머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큐베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